안녕하세요. 송민서입니다. 자, 1등급 도전 8문항이죠. 전문항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바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 fx가 있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차 함수인데, 어차피 루트 x랑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프를 이제 그렸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이 y는 x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다시 얘네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잖아. 즉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작을 때가 아니라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고, 자, 루트 x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네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렇다면 이 둘의 그래프의 경우는 같다란 소리고, 따라서 지금 요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y축 대칭된 게 이쪽 부분이잖아. 따라서 개형 입장으로만 보면 해당 요 그래프 개형과 요 무리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해당 직선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0은 0과 두 점 a랑 b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좀 구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쌤은 여기서 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 봐봐. 이때 요 b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4,2야. 자, 그 말은 4칸 갔을 때 2칸 올라갔다, 요런 소리겠지. 4칸 갔을 때 2칸 올라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보면 지금 쌤이 연결한 요 길이는 루트 20 정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마이너스 2,4라고 나와 있어. 자, 그 말은 마찬가지로 4칸 갈 때 2칸 갔다, 4칸 갈 때 2칸 갔다, 요 관계가 똑같다라는 거지. 4칸 갈 때 2칸 갔다, 요 관계가. 그래서 이 둘을 연결했을 때 요 길이도 루트 20이었겠지. 자, 그렇다면 요 그래프 개형과 요 그래프 개형은 같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니까, 요 부분의 넓이 있죠. 얘를 요쪽에다 딱 붙여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요 녀석의 기울기는 4분의 2, 즉 2분의 1이고요. 요 자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4, 즉 마이너스 2잖아.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가 90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런데 길이가 루트 20으로서도 같잖아요. 따라서 주어져 있던 이 면적은 결과적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따라서 S는 2분의 1에 자, 루트 20의 제곱 이어서 20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따라서 최종적인 면적은 10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자, 곡선 y는 x분의 1 위에 두 점 a랑 b가 있고요.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리고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B', 그랬을 때 POQ, PB, B' 요 둘의 넓이를 S1, S2, 그랬을 때 두 넓이 합의 최소값. 자, 그럼 일단 두 넓이의 합까지를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여기서 물어본 건 최소지. 그 최소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지는 식을 먼저 구하고 나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B의 좌표가 A, A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제일 첫 번째 P랑 Q를 구하려면 이 직선식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부터 우리가 좀 천천히 구하면, 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a분의 1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자, 위아래 a를 좀 곱해주시면 a에 a 더하기 1이 되고 분의, 자, 여기서부터 곱하면 a 더하기 1 되겠네. 괜찮죠? 자, 그러면 자, a 더하기 1 약분시켜주면 해당 기울기는 a분의 1이었다. 어차피 a는 양수니까 a 더하기 1 0 되지 않을 거잖아. 자, 그러면 기울기 구했으니까 우리가 빠르게 직선식 마무리 시켜주면, 자, 기울기 a분의 1에 그리고 한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주시면 x 더하기 1 괄호 닫고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 조금만 더 해주시면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럼 직선식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점 P, 점 Q의 좌표 천천히 구해봅시다. 점 Q라고 하는 건 직선의 y절편이니까, 자, 0, a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까지 확인 가능하죠. 다만 지금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 가능하다시피 y절편이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해당 녀석은 음수예요. 따라서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는 점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건 직선의 x절편이야. 그러면
도대체 x에 몇 대입해야 얘가 0 될까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넘겨서 a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몇 대입했을 때 0 되는지 우리가 조금만 비벼보면 일단 a분의 1 없애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이너스 1 되게 없애려면 더하기 1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a 정도 있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해서 0 되겠지 뭐. 괜찮죠? 그럼 따라서 p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a-1, 0이었다 정도까지 잡아가실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쌤 바로 이쪽에다가 두 삼각형의 넓이 구해볼게요. 일단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중괄호 살짝만 좀 열어주고 자, 요 길이는 a-1이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y절편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a분의 1 괜찮죠? 그 다음 더하기 어차피 2분의 1로 묶었고요. 요 길이는 이 x좌표에서 해당 x의 좌표 빼면 되는 건데 어차피 1이네요. 그러면 굳이 한번 쓸까?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a분의 1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요렇게 식 정리가 됐고 이걸 잘 정리해서 최소값을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으면 좋을지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 a는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있고 일단 숫자부터 우리가 천천히 좀 빼봅시다. 2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2 곱하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일단 마이너스 2가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a가 있네. 자, 그러면 더하기 a 요렇게 곱하면 a분의 1 뒤쪽에 a분의 1 있으니까 a분의 2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a가 양수였기 때문에 최소값 구하라고 얘기하면 그치 산술기하였다라는 거 느낌 오시고요. 자,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산술기하를 써주게 되면 2 루트 2개 곱한 2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2루트이고 거기다 마이너스 2가 됐고 2분의 1까지 된 게 전체적인 넓이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따라서 답을 내주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넓이의 최소값이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지. 자, 보기에서 똑같은 거 있지? 오케이. 자, 최종적인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접해평면 위에 두 곡선이 있고요. 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문제를 좀 보니까 기억.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냐 라고 묻고 있네. 자, 그럼 이미 좀 힌트를 좀 줬으니까 얘에서 이렇게 바뀔 때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해 보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마이너스 kx 더하기 2k 나올 거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로 바뀔 거니까 요 오른쪽 식이 나오네요. 따라서 두 녀석은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거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 그리고 뭐 서로 다른 두 점, 한 점. 그럼 k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를 좀 우리는 나눠야 되나 보다. 그지? 자, 그럼 천천히 일단 꼭지점의 좌표부터 좀 구하면 해당 무리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다. 미안, 마이너스 2,4. 뭔 소리야? 마이너스 2,4. 괜찮죠? 자, 그러면 원점 대칭이니까 자, 이 자식은 2,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뭐. 괜찮을까? 자, 그럼 살짝만 밑으로 내려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자, 이렇게 y축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면 얘는 마이너스 2,4가 그 꼭지점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2, 마이너스 4 이렇게 원점 대칭인 상황이야.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니은 k가 음수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k가 음수면 왼쪽 아래로 가는 녀석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지. 자, 그리고 얘는 k가 음수였다면 오른쪽 위로 가겠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겠지. 자, 어차피 왼쪽은 여기 꼭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였고 이 자식이 이제 2, 마이너스 4였잖아. 그럼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만 놀 거고 얘는 2보다 오른쪽에서만 놀 거니까 얘네들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펼쳐지지 않겠지.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난다가 아니고 애초에 만나질 않았었겠죠.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k가 음수이진 않을 거니까 k가 양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x축, y축이 좀 있어요. 이렇게만 그리자. 자, 그러면 이쯤 어딘가에 다시 한번 더 마이너스 2,4가 있고 그 다음에 이쯤 어딘가에 2, 마이너스 4가 있어. 그래서 얘네가 지금 현재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상황인 거지. 조금만 대칭 느낌 나게 조금만 내릴게요. 괜찮죠? 자, 그런데
만약에 K가 양수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기겠죠. 이해됐지? 자, 그다음 얘는 자 원점 대칭이니까 왼쪽 위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지. 근데 그랬을 때 K의 최대값을 좀 구하래. 자, 우리는 K가 크면 클수록 크기가 점점 얘가 더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걸 알죠. 근데 봐봐. 만약에 이 자식이 이렇게 벗어나봐. 그러면 원점 대칭으로 하면 얘도 이런 식으로 벗어나는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러면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나지 않을 거잖아. 그럼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딱 마지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그죠? 정확하게 얘네가 상대편의 꼭지점의 좌표를 지나는 요런 상황일 때가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나는 마지막 상황이었겠지. 그럼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해주면 돼? 자,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한 점, 그러니까 한 곡선, 얘 잡을게요. 그럼 요 자식은 지금 내가 그린 거에서 요 그림이잖아. 그럼 얘가 몇 콤마 몇 지나주면 돼? 그치, 2,4를 지나게끔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요 식에다가 2,4를 좀 우리가 대입을 해주시면 괜찮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에 자 보자 2, 마이너스 4 잘못 얘기했어 얘들아. 2, 마이너스 4 자, 2 대입해 주시면 4K 자 더하기 4고 요게 마이너스 4가 돼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루트에 4K라고 하는 녀석이 8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안에 게 64면 되는 거니까 K는 16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네요.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은 16이다. 디귿은 참이 되겠다라는 거지.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x-a분의 bx에 대해서 근데 b가 0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입니다. 자, gx가 다음과 같이 생겼대요. 뭐 그런가 봅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랬을 때 y는 t를 찍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얘기를 하는데 ht가 1이 된다라는 건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모든 순간 이란 소리지. 그랬을 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 그리고 k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다. 다시 gx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리고 y는 t를 거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모든 t들을 다 뽑아냈더니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8 사이 그리고 k 이상 정도가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걸 통해 a랑 b, k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fx식부터 좀 정리 한번 해보면 fx는 x-a라고 하는 녀석분의 ab 그 다음에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다. 자, a가 양수인 건 알겠는데 우리는 b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 없네요. 여기까지 괜찮지? 따라서 b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 음수냐에 따라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좀 바뀔 거니까 우리는 b의 경우에 따라서 gx의 그래프를 나눠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이 b가 양수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ab라고 하는 요 자식이 결국은 양수가 되는 거지. b가 양수면 자연스럽게 ab는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fx 그래프 일단 뭐 얘들아 그려봐야지. 점근선이 a네요.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이 b야. x축 y축은 뭐 일단 모르겠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점근선의 교점이고 문제를 좀 보면 fx 그래프를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 그래프를 그릴 거래요. gx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얘가 양수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죠. 근데 a보다 작을 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럼 우리는 벌써부터 뭔가 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 사이에서만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돼야 돼. 그리고 k 이상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여야 돼. 근데 얘는 어차피 쭉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어디 밑에서부터 계속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일 거 아니야? 저 끝에서는. 근데 얘는 이상에서 한 개인 거니까 일단 이 경우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확인해 보자. 자, 그 다음에 fx를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자, 그럼 원래 a, b였던 녀석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이동하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a인데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a만큼 a만큼 올리면 뭐 이런 데쯤이지 아닐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요 라인이 점근선이었다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실제로 이쪽은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a 정도 됐을 거고요.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였겠지. 마이너스 2a만큼 a만큼 올렸으니까.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차피 a, b가 양수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길 텐데
그 중에서 A 이상만 그려지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쯤 어딘가 딱 찍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유리함수 그래프였겠지. 그러면 어디 어디 이상에서 교점 개수가 한 개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경우는 자 모순이었다라고 잡아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자 B가 음수였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B가 음수였다라고 하면 똑같이 자 A 점근선, 자 그리고 B 점근선. 자 그러면 이번에는 B가 음수였기 때문에 A, B가 음수겠죠.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자 그 중에서 이쪽 부분만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얘는 충분히 뭐뭐뭐뭐 이상에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을 때 기존에 있던 이 점이 뭐 잘 모르겠어. 뭐 이런 데 찍힌다라고 한번 쳐볼까? 그러면 요 라인이 자 마이너스 A로 바뀔 거고 요 라인이 자 A 플러스 B로 바뀌겠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B가 음수였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한 요쯤에서 잡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딱 여기를 지나면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해되죠?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밑에서 요런 식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지. 자 뭐가 될지 모르겠어. 자 그럼 천천히 우리가 노란색부터 한번 해보면 잘 들어봐. 우리는 K 이상에서 교점의 개수가 계속해서 한 개가 돼야 돼. 근데 만약에 노란색 경우라면 자 K가 이런 데 잡히면 되겠어. 점근선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 이상에서 계속해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지. 이해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 사이에서 한 개가 되는데 만약에 노란색 경우였으면 요 경계에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겠네. 그리고 요 경계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없잖아. 즉 딱 경계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노란색 경우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얘는 탈락. 자, 그 다음에 보라색 경우인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점근선이 이렇게 오니까 K 이상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다 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얘는 그 밑에서 교점의 개수가 계속해서 두 개야. 그러다가 요 순간 딱 한 번만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니까 뭔가 사이 범위가 나오지는 않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도 어차피 탈락이네요. 얘도 살짝 지울게. 아이고. 자, 얘도 안 돼. 그럼 이제 마지막 주황색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주황색 경우 볼게요. 자, 일단 마찬가지로 여기 이상에서 교점의 개수가 계속해서 한 개. 괜찮고요. 걔보다 내려가면 일단 교점의 개수가 두 개였는데 요 점근선이 라인에서 교점의 개수 한 개. 자, 그럼 등호 들어가는 거 괜찮고 계속해서 한 개. 그러다가 이쪽도 한 개네.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과 정확하게 매칭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9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었고 그 다음 요 지점이 K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일단 우리는 B가 마이너스 8인 건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A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9여야 돼. 그러면 A를 대입한다는 건 밑에 식에다 대입해야 되죠. 조금만 내릴게요. 자, 그럼 A 대입해 주시면 F에 3A 더하기 A 되겠다. 괜찮죠? 그러다는 이 값이 몇이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B가 마이너스 8이었어요. B가 마이너스 8. 자, 그럼 여기다가 3A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3A 빼기 A, 2A죠? 그럼 2A 분의 마이너스 8에 3A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면 마이너스 12 나온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A가 마이너스 9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A의 값은 3이 나오는 것까지 체크를 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3 마이너스 8이니까 일단 앞쪽은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B를 더한 게 K인데 A가 3, B가 마이너스 8.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5였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거기에다가 G 몇을 구해야 되냐면 K가 마이너스 5니까 G5를 구해야 되네요. 괜찮으시죠? 자, 근데 우리는 A가 3이었잖아. 그러면 G5라고 하는 건 자 3보다 클 때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돼. 자, 근데 A가 3이었기 때문에 여긴 6이고 여긴 3이죠. 근데 거기다가 5를 대입하게 되면 G5의 값은 자 F의 11에다가 3을 더한 값이었네요. 괜찮아? 자, 그런데 fx 다시 보자. a가 3이었지? 여기다 3 넣어야 돼. 그럼 거기다 1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11 빼기 3 8분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8 우리 11 대입했어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마이너스 11에다가 3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따라서 우리는 G5 값이 요 G5 값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라지고요. 8, 4, 32, 8, 26, 192. 최종적인 정답은 192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B라고 하는 녀석의 보호에 따라서 유리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나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교점의 개수에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 추론을 하기 위해 우리가 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점근선이었다라는 걸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와 x가 5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되고 있는 함수 gx가 있다. 자,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 해서 f 합성 gx의 최소값을 ht라고 하자. 다시 자, t부터 t 더하기 2까지 x의 범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어진 합성함수의 제일 작았던 값을 자, ht로 대체하자. 이렇게 나와 있네. 근데 H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서 뭔가 1에서 상황이 바뀌고 있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우리는 일단 GX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X가 5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GX 그래프는 일단 X는 5가 점근선. 그리고 여기 X는 5입니다. 자, Y는 1이 점근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소위 K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지? 근데 5보다 작을 때만 필요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만 내가 좀 그려놓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쌤이 살짝 편의상 몇 개만 좀 잡아놓고 갈게. 요쯤 어딘가가 4, 요쯤 어딘가가 3, 그리고 요쯤 어딘가가 2, 그리고 요쯤 어딘가가 1. 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1, 그리고 다시 바꿔놓고 1, 2, 3, 4입니다. 자, 4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대입을 해주면 자, gx식 여기다 좀 써놓자. gx는 자,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분의 2. 자, 그러면 4 대입해 주시면 1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3이 되겠지. 그 다음 3 대입해 주시면 1 더하기 1이 되겠네. 그래서 3 대입해 주시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니까 1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5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 대입해 주시면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정도가 되겠어. 일단 이렇게까지. 괜찮으시죠? 요게 이제 gx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다. 그럼 옆에다가 2차 함수 fx를 이렇게 좀 그려놓게. 그래서 요게 이제 fx야. 자, 우리는 뭘 따져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f 합성 gx를 따져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어떤 상황인지부터 다시 한번 좀 납득을 시키면 이런 상황이야. 자, x의 범위가 t부터 t 더하기 2야. 그럼 예를 들어 그냥 가령 얘들아 t부터 t 더하기 2에서 t가 2였다 치자. t가 2였다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2부터 4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때 먼저 들어가는 게 g라는 함수니까 왼쪽을 먼저 들어가는데 그러면 실제로 gx의 값은 3분의 5부터 3까지 값이 올라가겠지. 근데 그 3분의 5부터 3이라는 값이 다시 f의 정의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치킹이 될지 이렇게 넘어갈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다가 스톱이 됐다면 이때 값이 제일 작죠. 이해돼? 그러면 그 값을 우리는 G하고 HT로 정의를 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런 소리입니다. 요 말뜻을 좀 잘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 이해됐지?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미 힌트를 이 조건에서 이미 다 줘버렸어. 봐봐. 1보다 작을 때는 HT,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중에 제일 작은 값은 결과적으로 G에다가 T 플러스 2, 오른쪽 값을 대입했을 때가 제일 작은 값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 대칭축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1이었잖아. 그럼 1을 한번 기준으로 따져볼까? 그럼 만약에 t가 1이었으면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야. 그러면 2분의 3부터 2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2분의 3부터 2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이 y값이 다시 f 입장에서는 x값으로 들어와. 그런데 그 1 딱 직전까지는
오른쪽에 있던 값 t 플러스 2 값을 넣었을 때 그때 값이 제일 작아. 근데 그 1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은 계속해서 6으로 고정돼. 그럼 뭔 소리야? 요렇게 있던 녀석이 마침 이렇게 해서 딱 잡힌 거지. 그래서 딱 t가 1이 되기 전 1 딱 직전까지는 정확하게 이 꼭지점보다 조금 모자란 거라 이 t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을 대입했을 때가 제일 최소인데, 근데 1을 넘어가? 그럼 봐. 1을 딱 넘어가 주게 돼. 그럼 쌤이 여기 꼭지점의 x좌표를 2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때 y의 값은 2를 품고 갈 거 아니야. 그럼 y의 값은 2를 품고 가니까 이제 2를 지나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때는 계속해서 이때 최소값이 6으로 고정이 돼, 이런 말이었던 거지. 따라서 이 조건을 통해 우리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대칭축이 2였고 그 다음에 그 값이 6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다시 한 번만 봐봐. 자, 만약에 t 값이 1보다 좀 작아. 그래서 한 요런 데야. 그러면 t 플러스 2까지는 딱 요 정도가 잡히겠지. 그러면 2분의 3보다 조금 작은, 대충 정금선이 1이니까 한 1 얼마서부터 한 1점 얼마까지. 그러면 그게 그 y값이 다시 f의 x값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지. g의 t부터 g의 t 플러스 2까지. 근데 얘네가 아직 2보다 왼쪽에 있어서 g의 t 플러스 2를 넣은 값이 제일 작은 값으로 인지가 됐던 거야. 이해돼? 그런데 2를 딱 넘어가 주게 돼. 예를 들어 t가 여기야. t 플러스 2가 여기야. 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 gt 값이 여기 있고 gt 플러스 2 값이 2를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때의 최소값은 계속해서 6으로 고정.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이 조건들을 통해 캐치해라, 이런 소리였던 거지. 자, 이어서 좀 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fx라고 하는 녀석이 2,6의 꼭지점이었기 때문에, 자, 쌤이 지금 하나를 잘못 봐가지고 다시 좀 보고 있는데, 자, a 2,6의 꼭지점이어서 자, 최고차항계수 a에 x 빼기 2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두면 돼. 자, 그럼 나 이제 a를 찾고 싶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 조건, 자, h-1이 7 이걸 좀 이용해 주면 되는데, 그럼 t의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니 t가 1보다 작았다면 우리는 위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럼 h-1이라고 하는 건 f 합성 g1과 똑같고 g1의 값은 2분의 3이어서 얘는 f의 2분의 3 값과 똑같다. 자, 그럼 2분의 3을 좀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a네요. 4분의 a에다가 6을 더해줬더니 7이 됐다. 그럼 따라서 우리는 a의 값이 4인 게 잡힌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a가 4였고요. 자, 따라서 문제에서 f5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3의 제곱 9, 4, 36에다 6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최종적인 정답은 42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만 이해하면 솔직히 별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쌤이 설명해 준 요 내용을 좀 바탕으로 요 HT 요 함수 요 과정 요걸 좀 이해하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무리함수네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리고 집합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되고 있는 함수 gx가 있다. 역함수랑 대소 비교를 좀 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함수 gx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 g4의 값을 좀 구해줘. 자, 그럼 우리 무리함수 그래프부터 한번 보면서 상황을 조금만 더 구체 한번 시켜봅시다. 자, 지금 보면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는 대략적으로 a분의 3, 자, 2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주어져 있는 요 a의 범위에서 요 정도 잡아가면 되겠다. 어차피 a 양수잖아? 그럼 나눠주면 a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2보다 같거나 작네요. 괜찮아? 자,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잡을 때 기본적으로 a분의 3은 2보다 좀 작은 지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자, 그러면 자, 밑으로 좀 내려서 x축이 있어요. 자, y축이 좀 있어. 자, 그리고 y는 x를 먼저 한번 그려놓자. 자, 이렇게 좀 있고요. 그냥 상황 이해하는 거야. 자, y는 x가 이렇게 좀 있고, 자, 꼭지점의 좌표 내가 먼저 좀 잡으려고 하는데, 자, a분의 3,2예요. 그러면 한 요런 데를 a분의 3이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a분의 3,2인데, 자, y는 x 위에서 여기가 a분의 3일 거 아니야? 그럼 a분의 3,2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보다는 조금만 더 위쪽으로 딱 우리가 잡아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
그러면서 오른쪽 위로 가는 무리함수니까 그래프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F를 쳐보도록 합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수직이고 길이 같게끔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는 요 정도 즉 2,a분의 2였겠죠? 자, 그래서 아마 2 이상부터 따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자, 역함수 그래프였다라는 거지. 자, 그러고 난 이제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gx 그래프는 집중. 자, 문제를 보니까 fx랑 역함수를 비교해서 그 중에 작은 게 gx가 돼. 작은 게 gx가 돼. 이런 소리네. 그럼 지금 비교해 보면 초반에는 역함수가 더 작잖아. 그럼 이만큼이 gx겠지.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다시 f가 작으니까 요렇게 쌤이 지금 요런 식으로 그린 요 함수가 gx 그래프가 되겠구나. 역함수 2차 함수의 일부분 갖다가 다시 무리함수로 넘어가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gx의 그래프 제가 파악했고 x-n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지금 내가 기준으로 잡은 얘가 y는 x니까 얘보다 이제 n이 자연수니까 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랬을 때 만나게 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봐봐 얘들아. 내리기 시작하면 교점은 2개가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면 3개가 될 때도 있고 자, 뚫고 가면 또 3개지. 2개가 될 때도 있고 1개가 될 때도 있어. 그렇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요 값들이 가능한 값은 뭐 요런 상황이 가능하지 않겠어? 앞에가 1개, 뒤에 게 2개. 앞에 게 1개, 뒤에 게 3개. 어차피 교점의 개수로 최대치가 3개잖아. 앞에서 2개, 뒤에서 3개. 요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봐봐. 우리는 H1, H3, H2니까 H1이라고 하는 건 x 빼기 1, H3이라고 하는 건 x 빼기 3, H2라고 하는 건 x 빼기 2거든. 그럼 H1이 제일 위에, H3이 제일 밑에, H2가 가운데 껴있는 거잖아. 그럼 양 끝에 있는 녀석이 똑같으면서 더 작아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려가 보면 교점의 개수가 2개야. 그러다가 1개가 되는 순간은 결과적으로 이럴 때거든. 근데 1개와 1개 사이에는 1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 모양들은 안 된다고. 그럼 되는 모양은 셋밖에 없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H1이 이런 데라고 쳐. 둘. 근데 요런 사이면 둘과 둘 사이 또 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요쯤 어딘가가 H1이라고 치면 H3은 더 내려가야 돼. 그러다가 둘 되는 순간 그치 이렇게 접할 때네. 다시 H1이 자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H3이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 사이에서 H2라고 하는 녀석은 충분히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자 y는 x 빼기 3이라고 하는 녀석 y는 x 빼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과적으로 요 2차 함수와 접했어야 된다. 요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잡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근데 어차피 y는 x 대칭시켜주면 이럴 수도 있죠. x 빼기 3이 요런 상황이면 이거 y는 x 대칭시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그 녀석은 x 더하기 3이었겠죠. 이해돼? 그치? 요렇게 되면 얘는 x 더하기 3이었겠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구하기가 조금 번거로우면 그냥 주어져 있는 요 무리함수와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접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자, 이제 우리 계산 마무리만 좀 해볼 거야. 자, y는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과 주어져 있는 요 무리함수가 접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루트에 ax-3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이 자 x 더하기 3과 접했어야 된다. 2 넘겨주시면 x 더하기 1이고요. 괜찮죠? 양변 제곱해 주시면 ax-3이라고 하는 녀석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쌤이 여기 방금 좀 전에 계산을 틀려가지고 자 그러면 x의 제곱에 더하기 2-a라고 하는 녀석의 x 더하기 4는 0 되겠죠? 자 판별식 써줄 거예요. 판별식 써주면 2-a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 돼야 되는데 우리는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되잖아. 어차피 음수 안 돼요. 따라서 가능한 a는 6이 돼야 16 빼기 16 돼서 0 되겠지. 따라서 a가 6이었다라는 건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6이었다라는 걸. 자 그래서 a는 6. 그럼 a가 6이면요. 자 문제 마지막에 g4의 값을 좀 구해줘.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g4가 원래 함수에 4 넣었을 때인지
역함수에 4 넣었을 때인지 이를 우리가 아직 몰라. 근데 원래 함수에 4를 한번 넣어보면 루트에 24 빼기 3 루트 21 대충 4점 얼마 얼마지? 그러면 F4라고 하는 녀석은 6점 얼마 얼마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소리네. 봐봐. 원래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y는 x가 있어. 근데 요 교점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y는 x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한 녀석보다 원래 함수다 대입한 녀석이 값이 더 크거든. 근데 f4가 6점 얼마 얼마래며. 그러면 선생님 여기 체크를 해놨는데 4라고 하는 녀석이 대입했을 때 더 위에 있었겠다라는 거지. 이해돼? f에다 대입한 게. 그러니 4는 교점보다 왼쪽에 있었어야 되는 거지. 교점보다 왼쪽에 4가 있어야 원래 함수에 4를 대입한 값이 y는 x에다가 4를 대입한 값보다는 더 크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gx라고 하는 녀석은 초반에는 역함수 먹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 먹는 거니까 실제로 4를 대입한 건 역함수에 대입했을 때 값이었겠죠. 따라서 우리는 g4라고 하는 건 역함수에 4를 넣은 값이어야 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역함수에 4는 값인데 역함수 구하는 거 좀 귀찮으니까 자 원래 함수에 세모를 넣었을 때 4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요만큼이 4가 되려면 앞쪽이 2가 돼야 되고요. 안에 게 4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6x 빼기 3이 4가 돼야 돼. 따라서 최종적으로 x 즉 소위 우리가 지금 세모라고 부른 거는 6분의 7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최종적인 정답은 13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쌤이 좀 전에 이거 계산 빠르게 나서 다시 좀 풀었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반에 요 꼭지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주어진 상을 그려놓고 자, 그랬을 때 fx가 f 역함수보다 작을 때, 뭐 더 클 때를 기점으로 gx를 정확하게 잘 그려주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x-n과의 교점의 개수 그런데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려면 결과적으로 x 빼기 3이랑 접할 수밖에 없고 역함수를 진짜 구해서 접한다 쓰셔도 되고 어차피 y는 x 대칭이니까 원래 함수랑 x 더하기 3과의 그 접하는 관계로 문제 해결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도 꼭 끝까지 답을 내보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어서 7번입니다.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A는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함수 fx가 이와 같이 이제 구간별 함수야.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A와 B의 모든 순서쌍이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다 더했을 때의 값을 좀 구해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일단 A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 A가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1-A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네. 따라서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결정. 자, X가 A보다 클 때는 뭔가 2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B라고 하는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일단 끊어지는 지점이 A네요. 그러면 일단 요쯤 어딘가를 A라고 일단 좀 잡아놓고 대략적으로 상황만 좀 먼저 체크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X점근선이 1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X점근선 1로 좀 잡아놓고 A가 1보다 왼쪽에 있다고 했지. 그리고 Y점근선 2라고 좀 잡아놓고 이렇게 좀 잡아놓을게. 자, X점근선 1, Y점근선 2.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함수가 우리가 소위 K라고 부르는 게 양수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되지? 그런데 우리는 A보다 같거나 작은 쪽만 그려지니까 요렇게만 그려주고 끝이네. 그럼 빨리 후딱 A를 한번 넣어볼까? 그럼 A를 넣어보면 A-1분의 1-A 이 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 더하기 2니까 딱 1에서 끝나네.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떨궈지고요. 점근선 가지면서 붙으면 안 돼.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이제 등호 들어가면서 1인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지? 자, 그리고 나서 요 1이라고 하는 라인을 좀 기준으로 잡고 2차 함수 그래프를 좀 내가 그릴 건데 이런 거지 얘들아. B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음수였다라고 치면 이런 식의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B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양수였다라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다만 A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어진 요 2차 함수의 상황을 보면 잘 봐. 0과 A를 지나거든요. 그러면 0이 이쪽에 있고 A가 이쪽에 있으면 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겨질 거야. 근데 이때 원래는 여기가 X축인데 1만큼 올려줘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라인이 1로 바뀌면 되는 거지. 근데 마침 여기가 1이니까 요 1이라고 하는 라인을 기점으로 이제 그래프가 생길 거야. 단 만약에
a가 이쪽에 있고 0이 이쪽에 있어. 예를 들어 a가 음수야. 그러면 이쯤 어디가 이제 0이 있으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이해됐지? 아니면 0이 이쪽에 있고 a가 이쪽에 있으면 이때는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만 이렇게 생기겠네.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x가 0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얘들아. 가보자. 일단 a가 물론 0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은 우리가 좀 나중에 판단하는 걸로 하고 보자. 일단 셈이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볼게. 첫 번째, b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양수였다면, 첫 번째 b가 양수였다면, 자, 굵직굵직한 내용만 좀 갖고 옵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a라고 하는 점근선 라인 하나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떨궈지는 건 팩트. 그래서 요때 값이 1이다. 요거는 그냥 고정된 사실이지. 그리고 1인 라인 이렇게 좀 내가 잡아놓고, 그리고 요 라인이 점근선이다까지 우리가 잡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아이고, 요렇게 이런 상황이었다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 그리고 필요할 것 같아서 얘를 내가 복사를 좀 해놓자. 요렇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게. 자, 그럼 볼게 얘들아. 자, 일단 첫 번째 b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였다라고 치면 우리는 무조건 이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요 바통을 받는 지점이. 그런데 만약에 a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뭐야 이거, a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0보다 더 크면 우리는 0이 이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만 하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지? 자, 그런데 만약에 a라고 하는 녀석 옆에 0이 있었다라고 좀 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녀석이었겠지. 그 느낌을 좀 살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왜 이렇게 못 그리냐? 그냥 이렇게 그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0인.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a가 0보다도 왼쪽인 이런 상황이었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 조금만 읽어볼게. 자, 0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a보다 왼쪽에 0이 있는 거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요쯤 어딘가가 0이라고 한번 쳐봐. 그럼 0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0보다 왼쪽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f-2가 제일 작았던 값이라는 거잖아. 즉, 이 값이 무슨 값이 되라는 거야? 그치, 이 값이 최소값이 되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 보면 0보다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여기 부분만 해당이 되잖아. 근데 이때는 제일 작았던 값이 0이었을 때 값이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우리가 보면 0보다 같거나 작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거든. 요 부분 잘 그려야 돼. 사라지면 안 돼. 요 부분.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작았던 지점이 f-2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여기가 -2였네. 근데 우린 이게 2차 함수의 일부분이니까 얘는, 즉 a는 이 상황에서는 -4였구나. 요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우리는 요 라인이 1이야. 1. 그리고 점근선이었던 라인은 아까 전에 체크했지만 여기가 2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 상황은 현재 가조건까지 충족을 시켜주고 있으니 나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그러면 fx의 절대값을 취한다라고 하면 한 이쯤 어딘가가 x축이라고 쳐. 그럼 밑에 있는 부분이 접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y는 2라고 하는 녀석을 찍 그었을 때 실근의 개수가 2개. 느낌 왔네. 한 이쯤 어딘가가 x축이라고 쳐. 그랬을 때 접어 올라갔을 때 이게 상대적으로 원래 이렇게 더 밑에 있었던 건가 봐.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접어 올라가면서 마침 딱 2까지 올라가 줘야 y는 2라고 하는 녀석을 찍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 따라서 지금 이 오른쪽 상황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해서 y는 2를 찍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해당 2차 함수의 최소값이 -2였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잡아주시면 됐었겠다라는 거지. 말뜻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무리를 한번 줘보면 fx가 뭐 최고차항 계수 아까 b였잖아요. b였는데 결국 0과 -4를 뚫고 가는 녀석이니까 b하고 그 다음에 x에 x 더하기 4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지. 왜냐면 요 라인이 1이니까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우리는 요 지점에 해당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였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b 더하기 1 이 값이 마이너스 2였어야 되고 4b가 3이니까 자, 첫 번째 찾은 경우에는 a는 마이너스 4였어야 되고 b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3이었어야 된다. 따라서 둘 더해 주시면 일단 첫 번째로 가능한 경우는 마이너스 4분의 16에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3이었다. 요게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은 결론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찾으면 될 것 같아. 자, 공간이 좀 없어서 쌤이 이쪽을 좀 지울게.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상황일 거냐면 b가 음수인 경우 한번 해봐야지. b가 음수였을 때 상황 보자. 잘 체크해놓고 있어야 되더라. 자, 마찬가지로 일단 a에서 기점을 함수 fx가 끊어지니까 일단 a를 좀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 그래프는 고정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요 순간이 딱 1에서 끝났었지. 그리고 요 라인이 점근선 라인이었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받고 이게 2였고요. 자, 이번에는 b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인 경우 해봐야지. b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인 경우. 자, 만약에 b가 음수였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위로 볼록인 상황일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짝 좀 느낌이 오는 게 어차피 절대값을 취해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y는 2를 찍었을 때. 그런데 마찬가지야. 봐봐. a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있었다라고 쳐봐. 그러면 위로 볼록이라고 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럼 x축이 어디 있었다라고 치면 접어 올라가게 되면 교점이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a는 이런 데 있었어야겠지. 따라서 a가 이런 데 있었다라고 한번 쳐보면 잘 들어봐. 그러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으로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그런데 x축이 이쯤 어딘가 있고 절대값을 취해서 밑에 있는 게 접어 올라가면 지금 현재 2라고 하는 녀석과 교점이 하나인데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이 위로 볼록이었던 녀석이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야지만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했지? 그럼 따라서 우리는 옆에다가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좀 옮겨서 적을 때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0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쯤 어딘가가 x축이 되는 거고 절대값을 취하면 접어 올라가면서 교점의 수 두 개 되는 거지. 이해되셨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권을 곱씹어 보면 0보다 같거나 작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부분이지. 자, 0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f-2 값이 제일 작으려면 그치? 이번엔 a가 마이너스 2였었다는 소리네. 그러면서 대칭축에 해당되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었겠다.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자, b라고 하는 그 2차 함수가 y는 자, b라고 하는 녀석에 자, 0과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bx에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1만큼 올렸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그냥 2면 되네요.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고 이 값이 그냥 2가 돼주면 돼. 따라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경우에서는 b는 얼마지?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a는 얼마? 마이너스 2였지. 따라서 두 번째 경우에서 a 더하기 b로서 나온 값은 마이너스 3이었다.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4개를 다 더한 것, 즉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분의 13을 더하고 마이너스 40 빼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바로 마이너스 40 빼하자.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건 120이고요.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건 130이었겠네. 따라서 둘 더해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250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1등급 이쪽을 보면 얘들아 결과적으로 그래프 개형이 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딱 봤을 때 B라고 하는 녀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부호를 기점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진짜로 나눠서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한번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준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어서 8번입니다. 자,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무리함수고요. 자, gx라고 하는 함수가 등장을 했고 a보다 같거나 작을 때 뭔가 절대값 취해서 b 더했고 그 다음에 a보다 클 때는 뭐 이와 같이 생겼네. 자, 두 실수 알파 베타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얘들아 겉보기만 보면 되게 문제가 이제 엄청 무자비해 보여. 근데 쌤이랑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 거고 자, 들어가기 앞서서 요 내용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좀 우리가 짚고 가면 자, 우리는
이거 이미 알고 있는 우리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함수 fx가 있을 때 쌤이 어떤 개념을 설명해 주진 않을 거고 요거 하나를 짚고 그냥 갈게. 이 함수 fx를 내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이때 함수 f가 2a-x로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지? 우리가 이런 대칭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은 좀 필요하니까 fx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하려면 f가 2a 빼기 x, f의 2a 빼기 x로 바뀐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이게 만약에 무리함수라고 쳐. 여기 이제 a야. 근데 이 녀석을 내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녀석에 해당되는 식이 만약 얘가 fx라면 얘는 f의 2a 빼기 x가 된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x부터 우리가 좀 관찰해 볼 건데 쌤이랑 요쯤 어딘가가 x축이라고 한번 쳐보자. 하고 밑으로 다시 한번 상황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야. 일단 요 무리함수는 꼭 시점의 좌표가 a,-b야. 그런데 지금 gx를 보면 뭔가 이렇게 절대값을 좀 취하고 있잖아. 그럼 절대값을 취한다라는 건 밑에 있는 부분이 접어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쌤이 잠시만, 물론 b가 안 나와 있어. b의 부호가. 근데 b라고 하는 녀석이 잠시만 양수라고 가정해보고 들어갈게. 그러면 자, 꼭 시점의 좌표가 a,b였기 때문에 이쯤 어딘가를 쌤이 a라고 하면 a,-b가 꼭지점이니 이쯤 어딘가가 a,-b인 그러면서 왼쪽 위로 가는 이런 느낌의 무리함수인 거지. 이런 느낌의 무리함수인 거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런데 a보다 왼쪽에서 절대값을 취하자라고 나와 있어. 그럼 절대값을 취하자라고 하는 건 밑에 있는 부분이 접어 올라가는 거니까 요쯤 어딘가 즉 b라는 라인으로 올라올 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였겠지. 이쪽은 그대로 있고 여긴 x축이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그 녀석을 b만큼 올려줘 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이 자식은 플러스 b가 되면서 2b 그리고 여기는 x축이 아니라 b로 바뀔 거고 이런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x축이었는데 b만큼 올렸으니까 b, 2b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해 놓고 있을게. 자, 그 다음에 조금 지울게요. 아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잠깐만 위쪽으로 빼자. 아이고 이 친구를 이해하셨으니 잠깐만 밑에 쪽으로 좀 빼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f-x 더하기 2a 요것도 좀 우리가 한번 관찰해보자. 자, 그럼 다시 자, 이렇게 x축이 좀 있어. x축이 좀 있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잡은 대로 이쯤이 a,-b가 꼭지점이었던 상황. b는 양수라고 가정해놓고 들어가고 있어. 그럼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다까지 우리가 했지. 근데 f의 -x 더하기 2a가 뭐라고? 그치, x는 a에 대해서 대칭한 거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취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를 취했다라고 하면 x축 대칭된 거니까 주어져 있던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가고 즉 요점의 좌표가 a, b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잡혔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 b의 절대값을 취한 걸 더했어. 근데 잠시 내가 지금 현재 b가 양수라고 전제하고 가고 있었으니까 그냥 b만큼 더하면 되네. 그럼 따라서 우리는 여기가 b가 아니라 이제 2b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b가 양수란 전제하에 a, 2b를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구나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밑으로 내려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 전의 상황 요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어떤 상황이었냐면 b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자, 요렇게 b라고 하는 라인이 좀 있어. b라고 하는 라인이 있을 때 자, a라고 하는 녀석이 한 요 정도라고 치면 a라고 하는 녀석이 자, 왜 a보다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원래 이렇게 내려갔는데 절대값 취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래서 원래는 b였는데 b만큼 올려서 여기가 2b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리고 a보다 오른쪽인 상황이었던 부분은 자, a,2b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녀석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b가 양수였을 때 펼쳐지는 상황이라는 거지. 까지 괜찮아? 그래서 요게 gx입니다. 지금 요 함수가 gx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천천히 좀 읽어주셨으면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마냥 뭐 엄청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그러면 좀 읽어볼게요.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의 그래프와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y는 t를 한번 찍어봐. 자, 이거 무리함수니까 얘들아 점근선 이런 건 있는 개념 아니에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기도 하고 두 개가 되기도 하고 세 개가 되기도 하고 말고는 없네요. 그러면 현재 이 ht라고 하는 녀석은 뭐 하나거나 두 개거나 세 개야. 1, 2, 3. 근데 두 개를 곱해서 4가 된다라고 하면 얘도 2였단 소리고 얘도 2였었다는 소리야. 그러면 두 개짜리 교점의 개수가 두 개? 되게 유니크한 상황이네. 하나는 여기네. 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였던 거지.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상황은 이 상황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내가 y는 t를 그었을 때.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h 알파, h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여기를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 t가 알파였을 때, t가 베타였을 때 이런 상황이니까. 알파 베타에 대해서 베타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 잘 잡았죠? 자, 그다음 gx 빼기 알파, gx 빼기 베타가 0 된다라고 하는 이 나조건 있지? 이거 해서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 gx 빼기 알파, gx 빼기 베타가 0이 된다라는 말은 gx가 알파가 될 때 또는 gx라고 하는 녀석이 베타가 될 때라는 말이고 이미 내가 잡아놨네요.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x의 값, 교점은 총 4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그중 실수 x의 값, 즉 교점 x의 좌표 중에 제일 작은 값, 여기네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란 소리고 여기가 15였단 소리네.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자, 그랬을 때 뭐 G150의 값을 좀 구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 끝난 것 같아. 그럼 알파 베타는 괜히 헷갈리니까 좀 지우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럼 찾은 건 뭐냐? G 마이너스 30 있죠? G 마이너스 30을 대입했을 때 그리고 하나쌤이 얘기 못한 게 그 값이 4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요 교점이 두 개였고 그리고 여기가 작아서 여기를 알파라 했고 우리가 여기를 베타라고 했었지. 자, 그랬을 때 요 라인이 2B였지 얘들아. 그리고 요 라인이 B였지. 괜찮죠? 요거 쌤이 X좌표 좀 살짝 헷갈려가지고 자, 알파 베타 필요 없으니까 좀 우리가 지웠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정리하면 G에다가 마이너스 30을 대입한 게 2B면 되네. 괜찮아?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녀석에 15를 대입한 게 몇이면 돼요? B면 되겠네. 괜찮지? 근데 마이너스 30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자, 그러면 G 마이너스 30은 절대값에 F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절대값 취해지고 거기에 더하기 B 한 개 2B니까 이 값이 B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F-30인데 지금 요 마이너스 30일 때는 얘들아 접혀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그냥 원래 거에다가 마이너스 30 넣은 거잖아. 그러면 절대값 무시해도 뭐 상관없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그러면 조금만 더 계산해 볼까? 그럼 F-30이라고 하면 F식이 어디 있어? 요거 자,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a 빼기 b. 자, fx라고 하는 녀석의 식은 루트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마이너스 b였나? 자, 마이너스 b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30 넣어. 마이너스 30 넣으면 루트에 a 더하기 30 마이너스 b는 b니까 이 값이 2b다라는 식 하나. 남은 거 이제 얘들아 계산밖에 안 남았어. 그 다음에 g의 15라고 하는 건 여기다 15 넣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f의 2a 빼기 15 마이너스하고 f의 자 2a 빼기 15고요. 자, 뒤쪽에 b의 절대값 취한 거 있었는데 b가 양수라고 전제 깔고 있고 거기다가 그럼 b를 더한 게 g15인데 그게 b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0이면 되고 그 마이너스 무시하고 그냥 요 값이 0이면 되는 거지 뭐.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루트 자, x 자리에 2a 빼기 15가 들어가게 되면 자, 앞에 마이너스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a 마이너스 a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15 마이너스 b는 빵. 그 말은 이게 b였단 소리네. 괜찮아? 그러면 여기가 2b, 그럼 여기도 똑같이 2b로 맞춰.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 그럼 2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4a 더하기
60이었겠어. 4로 들어가면 되니까 2b 똑같으니까 루트 안에가 똑같으면 되잖아. 그럼 이 값이 a 더하기 30이면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5a가 30, 그래서 a의 값은 6임을 잡았다. 그럼 a가 6이면 천천히 루트 36이잖아. 그럼 루트 36이면 6이란 소리고 b의 값은 3이었네요. 후아, 다 왔다. 그죠?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g에 150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 g에 150? 그러면 a가 아까 6이라며. 그럼 150이면 이쪽이네. 그러면 밑에다가 넣으면 된다. 밑에다가. 그럼 150을 넣을 건데 a가 또 까먹었어. a가 6. 그럼 a가 6이면 여기가 12야. 근데 방금 우리 150, g 150이었어. 그럼 여기에 150이 들어가면 150에서 12니까 138의 마이너스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에 f에 마이너스 138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하기 절대값인데 b가 3이었으니까 요렇게 되겠다. 괜찮아? 근데 우리는 a가 6인 거 잡았으니까 여기서 a가 6이고요. 그 다음에 b는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38을 여기다 넣으면 되네. 그럼 루트에 뭐야? 144. 다시 마이너스 138, 마이너스 138, 루트에 144, 12 빼기 3. 그러면 9. 그러면 9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3.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 근데 문제에서 제곱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6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해 주실 수 있다는 거지. 자, 쌤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솔직히 그래프를 추론하는 건 할만했던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계산이 조금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틀릴 수 있는 실수의 여지가 좀 많았던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연습장 피시고, 특히 요 함수화 그래프 두 번째 파트, 마지막 파트에 있는 1등급 문제들은 얘들아 전부 다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연습장으로 패드로 풀지 말고 직접 연필로 샤프로 써가면서 천천히 한번 답을 좀 도출해 내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에 대한 전문학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